반갑습니다. 장중료 시장점검입니다. 이제 거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은데, 그동안 불편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살 것 같습니다. 예, 컨디션도 아주 좋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짧아진 주기 1.5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약세 주기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럼 다음 강세 주기에 한 파동이 더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코스피가 실적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이 2,600선이고 이 코스피가 만년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이나 2021년과 같은 이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정한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거나 금리가 아주 낮거나 뭐 이런 증시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00선을 넘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고 한 파동 더 나와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서 이제 지수가 양호해지고 조정받고 가면서 저점 고점을 같이 높여서 이렇게 완만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그 이후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적정한 수준이 올라가고 지수가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지수 영향력을 받는 대형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 안정됐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막 올라갈 때는 가상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이제 금리 동결까지 가면서 안정화되는 조치로 인해서 이 가상금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시중금리는 내렸다. 그럼 주식시장에 이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힘으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이미 추세 자체가 돌아섰고 60주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 60주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이 60주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주기가 1년, 2년이고 그러면 1년 상승, 1년 하락 요런 틀을 봤을 때 60주선은 52주에 약간 후행하는 이렇게 처져 있는 이런 지표로 이걸 돌파하고 이탈하고가 앞으로 시장이 강세냐 약세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돌파하고 나니까 잘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이탈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계속 약세인 거 그리고 돌파하고 나니까 60주선 돌파하고 나니까 좋은 거 60주선 이탈하고 나니까 나쁜 거 그러면 이제 드디어 코스닥이 60주선을 돌파했다. 그럼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가 정체되고 코스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수익률 게임을 했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래도 뭐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면 소외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소외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 소외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뭐 내 선택이니까 수익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래도 뭐 손실나는 종목 잡은 건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이거 할 걸 이 후회가 쌓이면 그러면 이제 다음 판단을 할 때 결정을 못 하게 됩니다. 결정을 못 하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좀 해줘. 타인의 의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매매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보완을 해서 다시 좋은 걸로 만들고 좋은 건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신만의 매매가 완성이 되면 시장에서 적어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하게 되고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 소외감을 바탕으로 후회를 하게 되고 후회가 다음 판단을 흐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전쟁터라는 가정을 할 때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께서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바쁘실 거고 자기 일 많으시고 가족하고도 시간 보내야 되고 꼭 직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적으실 것이다. 저같이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전달을 해 드리면 그러면 그 시간만큼 제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지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판단이 맞든 틀리든 여러분 앞에는 좋은 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든 직접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접 그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되고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내 탓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그런 발전이 더 값진 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남 탓하게 되면 결과 뻔합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거의 좋아졌습니다. 아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지웠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종목을 까니까. 그리고 그 까는 게 예, 감사합니다. 까는 게 또 틀렸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피력을 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아야만 내 의사가 전달이 되는데 모르는 게 어쩌고 뭐 이따위 실력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면 제가 그거 뭐 듣겠습니까? 그냥 바로 삭제해 버리지. 예.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내 감정의 어떤 배설구로서 이렇게 한다.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고 스스로도 되게 못났고 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유익하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뭐 내지르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실익을 따져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마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타기 하시기는 조금 애매한 한 마이너스 30% 이상 되면 모르겠지만 예, 본장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예. 예,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맞는데 일단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정리가 돼서 예, BYD가 뭐 잘 되든지 테슬라가 잘 되든지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선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꼭 기회를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예, 댓글 확인이 끝났고 또 뭐 재미로 이게 인간 지표에 대해서 제가 효용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여기 이제 제 친구가 3월 3일에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 관련해서 잘 오르길래 이 친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부자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본전돼서 손절 하고 500주 남아있다. 그러면 인간 지표 관점에서 이 친구를 놀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하고 이 시세를 주도하는 쪽하고 반대로 가니까 왜냐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내리면 다시 재매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받아주고 밑에서 재매수하게 도와준다.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곧 미사일 발사한다. 이 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좀 빠지면 다시 들어간다고 했는데 월요일에 안 빠지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예, 뭐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건데 여기서 현명하게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 유상증자를 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빨든 전환사채를 찍어서 빨든 주가를 많이 올려서 빨아먹지 않겠냐. 뭐 당뇨 치료제가 사실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게 효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뭐 회사가 몇 조짜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이상한 일인 거고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예 뭐 5일선 타고 다니면서 이 5일선 위에서 매매를 한다. 그리고 5일선 깨지면 난 정리해야지. 아주 현명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뭐 유상증자 이런 거 하려면 주가 충분히 올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야지. 얼마나 자금이 필요할까 등등. 뭐 요런 계산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이제 이 회사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믿음이 아주 강하거나 믿음이 아주 없거나 이 두 부류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부류는 '에이 저게 되겠어, 되겠어, 되겠어.' 하다가 주가가 진짜 되나 보다 하고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고 믿음이 강한 쪽은 아무리 시세에서 안 팔고 있다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사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도 사는데 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사겠지. 요게 이제 제일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어 플로어에서 전환사채를 찍은 게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전환사채 내용을 보면 금액도 많고 금리도 좋고 지금 금리 상태에서 만기 이자율이 3%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만기도 길고 그리고 저기 22,800원으로 전환 가액이 되어 있는데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전환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액면가까지 부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보니까 최저 조정가액이 80%까지다. 그래서 18,279원 이하로는 조정이 안 된다. 와, 그럼 이 전환사채 찍은 사람은 바보라서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명 좋은 조건의 전환사채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 상환도 2025년부터 되는 거고 2025년이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는데 그럼 이 돈은 어디 썼느냐? 요 용도를 봐야 되는데 용도가 320억을 찍어 가지고 시설 자금 150억, 운영 자금 17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를 보면 255억짜리 전환가액 조정 58,100원. 이건 뭐 조기 상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금액 상환하면서 자금이 딸리니까 이걸 조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어디서 찍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왜 보냐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년 동안 돈을 돌려주지는 않아도 되고 한국투자증권부터 해가지고 증권사들 증권사들이 많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다 쪼개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전환사채를 찍을 때 수수료가 2% 정도 나갑니다. 그 자금 조달 수수료라고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320억이 들어왔는데 320억 중에서 2%는 수수료로 나가고 두 번째는 이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물 쓰듯이 쓰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 시설 자금에 얼마 넣어라. 그러면 이거 딱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170억 운전 자금인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단기 금융 상품에 넣으라고 해가지고 조기 상환 때까지 못 쓰게 합니다. 2년 안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조건에 찍었지만 빚 좋은 개사율구인 건 맞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를 찍은 쪽에서 여기 보시면 주식 전환 2024년부터 그러면 1년 후에 이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묶어 놓고 주가가 잘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거 잘 털고 나가면 니네 그 돈 이제 풀어서 니들 마음대로 써입니다. 1년 동안 못 쓰는 돈이고 수수료도 나갔고 딱히 이 가격에 뭐 투자하는 쪽이 있으니까 이거 뭐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투자를 하냐?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 제일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이제 기세를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올라가 가지고 뭐 또 좋은 뭐 단기간에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 어디까지나 이거에 대한 그 수익을 쫓는 접근은 투기지 투자는 아닙니다. 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구분을 해야, 투자하고 투기를 구분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정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기로 봤을 때 투기 열심히 해서 잘 따세요. 이건 맞는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숫자가 엉망이고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나중엔 내리겠지만 당연히. 예,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마트로 가서, 예, 이마트 관련해서 이제 비중이나 손실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있느냐?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변동성 범위 상단을 봤을 때 원금 찾았을 때 한번 터는, 일부 절반 정도 터시는 건 필요하겠지만, 지금 와서 다른 전략 딱히 그냥 보유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싶고, 예, 그런 배경에서 보면 뭐 당연히 60주선 돌파하고 뭐 월봉에서 신호도 나고 좋은 신호들이 이제 잡히고 있는 데다가, 추세적으로 돌아선 게 이제 거의 한 4달 5달이 됐습니다. 최악을 벗어났다라는 얘기고,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로 있다. 그리고 순이익은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3조 원짜리 회사를 보니까 자산 대부분이 현금화할 수 있는 주요 요지에 자리 잡고 있고, 사업은 어떠냐 그러면 오프라인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규제만 사라지면 물류센터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지점을. 그리고 이마트 24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서 점점 더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종목의 주가가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는 이상 안 올라갈 수 있겠느냐.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국 업체 주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런 ETF보다는 그 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BYD 주식을 투자를 했듯이 그렇게 직접 될 것 같은 종목, 특히 중국처럼 시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시장이 큰 곳에는 선점 효과가 다른 협소한 시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CATL이 앞으로 중국 배터리를 다 먹을 것이고, BYD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 제품이라고 하면 나중에 전고체로 바뀌었을 때 삼성 SDI, 그리고 그 전고체로 바뀌었을 때 하고 테슬라가 뭐 중국에서 그나마 이제 비빌만 하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차이나 저 전기차를 사시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대장주가 조정을 받을 때 크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국 시장만 먹어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니까, 그런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참 몇 년인데도 저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종목 상담으로 옮겨놨습니다. EV 첨단소재 유상증자 관련해서.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EV 첨단 소재가 지금 유상증자 이제 청약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 정정이 돼서 1216원에 신주가 발행이 됐고, 그리고 전체 주식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전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납입일이 3월 1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 청약을 해야 되고 또 납입을 하게 만들려면 3월 중순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좋아야 됩니다. 주가가 좋아야 되고, 그럼 이게 첫 번째 한 200억 가까이 시장에서 조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산이 800억이 되고,
부채를 갚는 데 쓰니까 400억이 됩니다. 오, 아니지. 800억 맞습니다. 800억이고, 예, 부채는 200억 줄여서 400억이고.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가 확 좋아지니까 괜찮은데, 주식수가 이제 그만큼 늘어납니다. 1200원짜리 주식이.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신주 인수권이 없는데, 보통 이제 신주 인수권이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유상증자 하는 종목들은. 그러면 이제 그 신주 인수권을 여기서 매도를 해서 돈을 챙길 수가 있고, 그 매도한 돈만큼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0%다. 근데 신주 인수권이 한 50만원 된다. 그럼 50만원 수익 내고 여기서 50만원 손실 퉁치는 만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도 주식수가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1212원이니까 지금 1950원입니다. 권리락도 이미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돈을 넣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납입일까지만 주가 부양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납입일까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청약 받을 만큼만 매도하고 신주를 이만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의 자금은 안 들어가면서 그래도 평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망이 딱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무적으로 개선이 되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전보다 더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을까? 최대주주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예,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가 풀리고 나면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거라서 주가가 또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서 신규로 자금을 넣는 것보다는 있는 주식을 팔아서 그만큼 자금을 넣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유상증자 청약을 안 하면, 지금 1900원인데 1200원짜리를 청약을 안 하면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송원산업을 보면, 예, 이렇게 좀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들도, 예,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들도 이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원산업을 보면 2022년에 영업이익이 1800억이고 2021년에도 1057억, 680억에서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4800억. 뭐 3년만 벌면 다 사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리지는 못합니다. 이 숫자하고 반드시 주가가 동행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던데, 예, 그렇지만 슬슬 이제 시동이 걸리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왜?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만큼 좋아졌고 시동이 잘 걸렸으니까 앞으로 좀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특히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저런 발군의 실적은 충분히 이제 그 안도감을 높여줍니다. 예,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나빴으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매수보다는 1분기 실적까지 지켜보고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삼성 SDI. 지금 전기차 배터리주들이 다 날아가는데, 뭐 삼성 SDI는 그나마 아직 투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응축해서 한번 달리면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하고 에너지 이만큼 축적해서 다시 상승한다. 그럼 이 상승폭만큼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니까 삼성 SDI만큼은 다른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삼성 SDI처럼 내실을 다져가면서 실적을 보시면 물론 이제 고평가긴 한데 6천억, 1조 8천억, 2조 2천억 계속 늘어날 거고, 연간 기준으로 실적 매출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사만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섰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평가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그룹이 웬만해서는 유상증자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회사 가치가 계속 좋아진다. 자연스럽게 주식이 좋아진다. 이런 수순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뭐 전고체에서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 쳐도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신고가로 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굉장히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상승폭의 길이를 재면 대충 재보면 뭐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시가총액이 삼성물산을 넘어서고 에코프로비엠 모회사랑 합치면 기아차를 넘어서는 이런 상태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독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점 사업자도 아니고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LG화학 등하고 같이 시장을 찢어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재무적으로 가장 열세입니다. LG화학은 수조 원 때려박아서 계속 증설할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으니까 수요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벌거숭이로 그냥 하고 있고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뭐 언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멈추는 순간이 고점이고 다시는 그 가격은 못 볼 것이다. 그래서 안 사야 됩니다. 안 사면 더 올라갈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살 때까지 올리니까. 그래도 안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요 흐름 자체가 결국은 자정 질환이 이렇게 해서 무너질 건데 이 오버슈팅의 강도를 봤을 때는 아마 거의 말기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격 자체가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은 거의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이런 관련주가 훨씬 낫지 않나 저는. 아주 주봉에서 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잘 만들어가고 있고 영신금속인데 뭐 이거 해봤자 66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뭐 경쟁사 대비해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뭐 의혹이나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점점 잘하고 있고 투명해지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환율도 그렇고 1분기에도 괜찮은 실적을 낼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가든 뭐 전기차에서 부스러기로 다시 분류가 돼서 올라가든 뭐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또 얼마 남기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이런 종목들 한 종목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역대 최고가 상태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가 가면 그때부터 빨간 것만 보면 정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신고가 랠리를 한다. 그럼 뭐 1배, 2배, 3배 쉽게 오르게 됩니다. 이게 영신금속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태경 BK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보면 이제 비행기 이륙하듯이 착 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나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두 종목들 한번 신고가 찍고 나면 더블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걸 감안해서 관심. 그런데 뭐 가치나 이런 것도 양호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대형주보다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시대가 올 거라서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종목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